오늘은 2040 디바이디드라는 책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20년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해 갈지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보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기술이 만든 미래는 결코 달콤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좀 신기하고 우리가 앞으로 맞게 될 미래가 굉장히 편리해질 것을 아시게 되실 텐데, 이게 마냥 편하지만은 않고 약간은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든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부정하거나 혹은 의심하기보다는 한번 그 상황을 가정을 해보고 앞으로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해나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40 디바이드라는 책 제목을 왜 이렇게 설정을 했는가 하면은 2020년도부터 우리 일과 일자리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5년이 되면은 이제 2030년이 되면 일자리의 절반이 사라지고 40년이 되면은 사람이 하는 일이란 거의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쯤이 되면은 0.01%의 사람이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을 대부분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저자는 2040 디바이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 부, 국가 혹은 에너지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이것을 저자는 9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이 모든 국면에 있어서 이런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자리와 중산층이 소멸된다고 하는데, 우리 생각해보면은 산업혁명이 나고 굉장히 많은 기술의 발전이 있었지만은 우리 일자리 많지 않았느냐, 괜찮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 만약에 두 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하는 그런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그리고 인구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사람을 반만 써야 되지만은 그에 반해서 제품을 2배, 3배 만들어야 되고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제의 급속한 증가와 그리고 인구의 증가가 그런 생산성의 증가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를 덮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경제는 전체적으로 둔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공장은 급격하게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할 자리가 점점 줄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구의 감소가 너무 심각합니다. 특히 한국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데, 1970년대에 10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1980년대에는 86만 명이 태어났고요. 2019년에는 몇 명이 태어났을까요? 2019년에는 그 1970년대의 3분의 1도 안 되는 29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그리고 올해에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인구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26세가 되었을 때 1970년대, 80년대의 어른들은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 있겠죠. 일을 하기 힘든 나이가 되어 있을 텐데, 이때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너희들에게 계속 걷어야 해 라고 했을 때 이 2019년도 아이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2020년도는 생존과 추락의 갈림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이렇게 2020년도, 그리고 2025년도, 30년도, 40년도 이렇게 큰 흐름에 따라서 기술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갈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때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사람과 설비가 주로 이 공장의 생산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설비와 로봇이 생산의 축을 이루게 됩니다. 이 자리에 사람은 없죠. 그리고 점점 일자리는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금 120만 명을 고용해서 중국에서 조직 공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이 인력을 90%를 감축하고 인도로 공장을 옮기거나 그렇게 자동화를 이룸으로써 굉장히 인력 감소를 급격하게 이뤄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건 단적인 예고, 우리나라도 곧 그 과정을 따라가게 되겠죠. 2025년도에는 해체와 융합의 용광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핫하게 거론되고 있는 그 기술들이 현실화되는데, 자율주행차 굉장히 요새 이슈가 되고 있죠. 2025년도가 되면은 2023년도만 돼도 해외에서 수입되는 고급 승용차에는 5단계 완전 자율주행차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완전한 그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2035년도 정도가 되면은 그 거리에 있는 모든 차들이 다 자율주행차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D 프린터가 굉장히 또 혁명을 일으킬 텐데, 어떤 수준까지 이르게 되냐면은 나중에 이제 달 기지에서 물건이 고장났다는 신호가 왔을 때 그거를 비싼 돈을 들여서 로켓으로 물건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3D 프린터로 파일을 전송을 해주면은 달에서 뽑아내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뿐이 아니라 자동차, 건물, 그리고 사람의 장기까지도 3D 프린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2025년이 되면은 심지어 심장과 간장도 이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사물 인터넷이 굉장히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하겠죠. 냉장고가 내 개인 요리 비서가 되어주고, 그리고 보일러를 내가 따로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에게는 굉장히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공장에는 엄청난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다주겠죠. 근데 사물 인터넷이 인간의 일자리를 가장 급격하게 빼앗습니다. 물건에 혹은 그런 일에 있어서의 관리, 경비, 안내, 감시, 정산, 계산, 접수, 발권 모든 일에서 다 사람이 필요 없게 되겠죠. 사물 인터넷이 다 해결해 줄 테니까요. 그리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게 생겨서 텔레파시라는 게 실제로 가능해집니다. 내가 생각만 해도 바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나 혹은 클라우드에 있는 정보들을 내가 생각만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2025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과 5년 후의 얘기죠. 그리고 2030년도에는 인류와 미래가 충돌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암제가 2018년도 이후로 3세대 면역 항암제가 대세를 이루면서 급격하게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때가 되면은 대부분의 암이 정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봇 뇌가 실제로 이때는 등장하게 됩니다. 2019년도에 유럽에서 실제로 프로토타입 뇌가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할 수 있는 로봇 뇌가 만들어지게 되고, 뇌 지도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뇌 신경 구조가 세포 단위로까지 다 분석이 되는 거죠. 이때는 죽음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질병 하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죽음에 선행되는 노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때가 되면은 우리 인체의 모든 장기들이 인공 장기로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까워진 우주가 그 주요 테마입니다. 달과 화성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달은 우리 우주 여행의 목적지로, 그리고 우주 개발의 전초지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화성은 우리 인류가 정착할 곳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이제 화성에 인류가 한 발짝 털을 잡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관점이 화성과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실제화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040년 트랜스휴먼의 선택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가 하는 일은 거의 없게 됩니다. 인구가 하는 일은 없게 되고, 예를 들어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이런 의사의 일도 사람 일이 아니게 되겠죠. 교사가 하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인간성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런 일 정도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때는 냉동인간이 부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세포 단위까지, 뇌 세포 단위까지 다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게 되는 것 외에도 기억까지도 다시 재생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2040년도에는 이미 잉여인간들이 넘쳐날 텐데 굳이 과거의 인간을 살려낼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갖게 되죠. 이때는 인공 일반 지능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되리라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한스 모라벡 교수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컴퓨터와 완전하게 연결이 돼서 이 인공 지능을 완벽하게 다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쯤 되면은 사람이 마치 신과 같이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류들이 그 0.1%의 약 1000만 명의 인구들이 나머지 99.9%의 인류들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런 조금은 불운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20만 년 인류 역사의 가장 극적인 변화 지점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300년인데 그 동안에 굉장히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왔죠. 근데 그 시기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그 변화 시점이 지금에 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서서 우리가 10년, 15년을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나갈지에 따라서 이때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을지 판가름이 나게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상상해보시고 앞으로 어떤 선택지를 해나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